자, 봐봐요. 아까 동사나 형용사는 기본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 기본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동사, 형용사를 만났을 때 모르는 단어다 그러면 사전을 찾잖아요. 그 사전을 찾을 때 찾는 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뛰었다를 사전에서 찾으면 뭘 찾아야 돼? 뛰다. 돌아오겠다 이걸 사전에서 찾으면 돌아오다. 그죠? 가십니까? 이걸 사전에서 찾으면 가다. 이해돼요? 그렇게 다로 끝나는 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본형에서 다 부분을 뭐라고 불러? 어미. 다의 앞부분을 뭐라고 불러? 어간. 그러면 그 어미는, 어간은 어떤 단어의 어간은 하나겠지만 어미는 뭐야? 변하겠지. 다, 고, 면, 지. 예를 들어 가다, 가고, 가지, 가면, 가니, 가서 변하겠지. 이 변화되는 걸 활용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하는 거고. 아까 연락의 불규칙 활용을 얘기했는데 이걸 몰랐으면 그러니까 그 활용하는 부분이 어미, 아나, 어를 넣었을 때 모든 단어가 똑같이 변하면 뭐라고요? 규칙. 일부 단어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면 뭐라고 한다? 불규칙. 알겠죠? 자, 다음. 그리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학생의 본분이지만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건 그거는 학생이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스님들한테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대신 뭐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성격상 뭐 이렇게 쉽게 누구한테 말 붙이기 힘들어서 혼자 막 찾아보고 이러는 건 좋아. 그러지만 잘못하면 그렇게 찾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 스님들한테 물으면 함께 찾아주고 또는 대답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모를 때에는 항상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또 질문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 돼. 그냥 괜히 말 걸기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네 그러고 좀 휙 도망가면 그러면 질문하러 올 이유가 없지.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선생 중에는 성격상 너 이런 것도 몰라? 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 괜찮아. 대신 마음속으로 내가 합격하면 네 얼굴 보나 이러고 하면 돼. 이해돼요? 뭐 기분 나쁘다고 그거를 뭐 투덜대고 그럼 자기 손해지 뭐. 알겠습니까? 왜냐면 스님들이 여러분보다 단지 그 과목에 지식이 많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삶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그냥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아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성격상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투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러지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어요? 필요한 것만 하면 돼. 자, 그 다음 거기 어미의 종류를 봅니다. 어미의 종류. 그리고 가끔 우리 이 동영상만 또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우리 이제 실강을 듣는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 스님이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에 예전 교재와 달리 문제가 더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기존 교재를 가진 친구들은 문제를 서비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강의를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까지 모두 스님이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지 스님한테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그건 좀 오버야, 오버. 그래서 우리가 실강을 하러 먼 거리를 오는 친구들에게는 최대한 학습 서비스를 해줄 수밖에 없고 반면에 또 멀리 있는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좀 고생되더라도 알아서 해야 되고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에게 이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님 지로는 동영상만으로 모든 걸 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고 가급적이면 가까운 학원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는 게 그게 아무래도 학습 효과는 큽니다. 다만 동영상은 보조수단이죠. 보조수단이. 왜냐하면 이게 계속 화면을 보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해도 이 한 2시간, 3시간 흐르면 힘들거든. 근데 하물며 동영상만으로 수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화면은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얼마나 지식이 쌓이는지는 좀 의문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실강 듣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해야 돼. 선생님이 질문하면 직접 대답하고 이렇게 이러면은 좀 더 효과가 있고 좀 더 활력이 있겠지만 가만히 이어폰 끼고 듣고만 있으면은 그건 내가 볼 때는 별 소득이 없어.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지. 마찬가지 여기까지 귀한 시간 내고 온 우리 친구들이 그냥 와서 듣고만 간다면 그건 더더구나 바보짓이지. 알겠어요? 자꾸 대답해보고 끄덕여보고 그리고 또 의문 나는 건 표시하고 이러면서 수업을 해야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미의 종류야. 자, 그러면 봐요. 여기 가셨다라는 단어를 봅시다. 아버지가 회사에 가셨다. 자, 이 가셨다를 우리 앞에서 배웠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항상 용어는 무조건 어간 어미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셨다를 사전에서 찾을 때 뭘 찾게 돼? 가다. 그럼 어간은 뭐예요? 가. 그러면 나머지 시와 엇과 다는 몽땅 뭐라고 불러요? 어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어간은 가 하나고 나머지는 몽땅 뭐라고 불러요? 어미라고 불러. 그런데 이 어미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이렇게 다처럼 단어의 맨 끝에 오는 어미, 단어의 맨 끝에 오는 어미를 단어의 끝에 오니까 뭐라고 이름 붙여? 어말 어미라고 이름 붙이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단어에나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겠지. 왜? 어미 없이 어간 혼자는 못 쓰니까 반드시 어말 어미는 존재하겠지.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어말 어미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어미라고만 말을 하는 거야. 반드시 어미는 존재하게 돼 있어. 어간은 혼자 못 쓰는 거지. 대신 요 중간에 오는 것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말 어미 앞에 오니까 뭐라고 불러요? 선 어말 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선 어말 어미. 자, 쌤이 지금 7월 달은 정말 기초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시험 직전에 1월, 2월 그때 이론반은 이거보다는 달라. 그때는 이런 설명들을 너무 자세히 할 필요 없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기초를 확립해 두라고. 알겠죠? 그리고 2개월 계속 순환하더라도 선생님이 똑같은 강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똑같은 단어는 똑같은 내용 말하는 것 같지만 나의 표현이 달라져.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강조점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늘 초심의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점점점 내가 즉 나아가고 있는 그 단계별로 변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저절로 때가 돼서 합격하게끔. 알겠어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때가 돼서 합격하게끔 만들어 가야지. 자, 어말어미 앞에 오니까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선 어말어미. 왜 학생들이 전부 저쪽을 보니? 동시에 보는데 너네가 왜 동시에 봤어? 동시에 지금 시계를 봐야 될 이유가 있었니? 자, 선 어말어미. 자, 그러면 선 어말어미가 있는데 이 선 어말어미는 우리말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보다시피 시가 무슨 역할을 해? 높임. 엇은 시제, 과거 시제를 말하잖아. 그래서 주로 선 어말어미를 뭘 담당한다? 높임과 시제를 담당한다. 끝. 선 어말어미는 높임과 시제를 담당한다. 끝. 그래서 선 어말어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어말어미는 항상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건 이 어말어미야. 어말어미. 이해했어요? 자, 거기 교재에 보면 선 어말어미의 종류를 도표로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수험서답게 하느라고 해놓은 거고. 알겠어요? 더 알 거 아무것도 없어. 선생님, 공손 선 어말어미가 없어요? 아니, 공손 선 어말어미가 뭐예요? 공손하게 표현하라고 쓰는 거. 그러니까 굳이 공손 선 어말어미라고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 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쓸 일이 전혀 없거든. 현대어에서는. 이건 예스러운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스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옵소서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손 선 어말어미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절대 물어볼 일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선어머러미 시제나 높임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끝나면 돼. 다만 거기 주의해야 할 시제 표시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 영어 문법에서 시제 일치 있잖아. 시제 일치. 그런 것처럼 문장에서 시제를 일치하여 쓰자 이거야. 예를 들어 밤새 비가 왔잖아. 그러면 뒤에 아직 강물이 크게 불지는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으니까 이는 과거잖아. 그러므로 과거 시제 at을 써서 밤새 비가 오지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왔지만. 또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거지, 날씨가 흐리며 비가 내린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은 고를 써야지 뭐뭐 하면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 따라서 날씨가 흐리면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날씨가 흐리고 라고 해야 돼. 우리 눈에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과학적으로는 반드시 날씨가 흐리는 게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에는 뭐뭐 하고를 써야 된다. 다음, 아직이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뒤에 부정어 뭐뭐 하지 않았다가 오는데, 문제는 도착하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도착하고 있다라는 말은 없다. 도착하다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 왜? 도착하다는 말 자체가 이미 완료기 때문에 도착하다라는 말은 진행형을 못 써. 그러므로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도착하지 않았다. 그럼 만약에 지금 오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야지.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야지 열차가 도착하고 있다라고 안 하죠. 우리 지하철 타면 예전에는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표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바뀌어서 뭐라고 그래요? 동인청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으면 뭐라고 그래? 도착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에 도착하고 있다는 없다. 다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이미 바라다가 비록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안 써도 무엇을 바라다라는 그 동사는 그 자체가 뭐야? 가까운 미래를 말해. 그러므로 굳이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바라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바랍니다. 됐죠?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하면 되죠. 자, 이제 봅시다. 어말어미의 종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즉 집에 가다, 집에 간다 하고 표현했어. 그러면 이때 집에 간다라고 끝내면 이 다에서 단어도 끝났지만 문장도 끝났지. 그죠? 이걸 그래서 어말어미 중에서도 문장을 끝냈다 해서 뭐라고 이름 붙여? 종결어미. 그러므로 이 종결어미가 어떤 형태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평범한 진술, 집에 간다 그러면 평서문, 집에 가니 그러면 뭐야? 의문문, 집에 가라 하면 뭐야? 명령문, 집에 가자 하면 뭐야? 청유문, 벌써 집에 갔구나 하면 뭐야? 감탄문. 그래서 이 종결어미는 결국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고, 이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에 따라서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이 만들어진다. 교재에서는 예를 먹다를 들었죠? 그래서 먹는다 할 때 다는 평서형이요, 먹는구나 할 때 구나는 감탄형이요, 먹느냐 할 때 야는 의문형이요, 먹어라 할 때 어라는 명령형이요, 먹자 하면은 청유형이다. 그래서 종결 어미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문장의 유형이 결정된다.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요, 집에 간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어요. 철수는 집에 가서 샤워를 했다. 철수는 집에 가서 샤워를 했다. 자, 이러면 여기서 문장을 끝낸 건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다는 종결어미지만 여기 집에 가서의 서는 문장이 안 끝났지?
문장이 안 끝났으면 종결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다음 문장을 이어주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학자라면 연결음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지. 그래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이어주고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연결음이. 그리고 그 연결음이는 어떤 관계로 다음 문장을 이어주느냐에 따라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우리가 앞의 문장은 전절, 뒤의 문장을 후절이라고 한다면 전절과 후절을 대등하게, 즉 전절과 후절을 대등하게 이어주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대등적 연결음이. 반면에 전절과 후절이 앞에 것이 이유, 조건, 원인 등 종속절을 즉 갖추고 있으면 이럴 때는 종속적 연결음이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우리 앞에서 본용언, 보조용언 배웠죠? 이 본용언, 보조용언을 이어주고 있으면 뭐라고 이름 붙인다? 보조적 연결음이. 자, 네모 박스 봐봐. 결국 대등적 연결음이는요, 나열 또는 상반의 두 가지 의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나열하거나 상반되는 것만 대등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다? 종속적이다.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것만 뭐라고 한다?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부른다. 예문을 보면 영희는 없고 철수는 있다 하면은 이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은 나열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고는 대등적 연결음이고, 이렇게 이어진 문장을 나중에 우리가 문장의 짜임에서 뭐라고 배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또 그 아래 영희는 집에 갔지만 철수는 남아있다. 즉 상반된 내용이 뒤에 오고 있고, 이럴 땐 비록 의미상 상반되더라도 두 앞에 전절과 후절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두 문장 전절과 후절을 그리고로 연결할 수 있으면, 또는 그러나로 연결할 수 있으면, 그리고나 그러나로 연결할 수 있으면 이를 뭐라고 부른다? 대등적 연결음이. 됐어요? 절대로 이걸 뭐뭐하고 뭐뭐하며 대등적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어미는 예를 들어준 것뿐이지 이 예가 꼭 대등적이다 이 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대등적 연결음이는 두 문장이 뭐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나 그러나로 이어질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대등적 연결음이는 뭐와 뭐로 이어질 수 있는 거? 그리고나 그러나로 이어질 수 있는 거. 됐죠?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종속적 연결음이. 예를 들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때 우리가 볼 때는 꼭 대등한 것 같지만, 그죠?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졌다라고 즉 오해한 문장이거든. 그러므로 이때는 까마귀가 난다 그리고 배가 떨어졌다 이 뜻이 아니라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건 이제 오비일하게 오리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때 뭐뭐 하자는 대등적인 게 아니라 뭐다?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또 서리가 내리면 잎이 빨갛게 물든다. 즉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또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다. 이때는 역시 앞뒤가 대등하게 나열한 게 아니라 이유를 말하고 있지. 배가 고프다 그래서 식당에 갔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럴 때는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종속적 연결어미의 관계를 모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대등적 연결어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게 아닌 나머지는 전부 뭐야? 종속적 연결어미다. 이게 편하지 공부하기에. 됐어요? 다음, 만약에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이렇게 동사의 용언의 활용과 이렇게 연결어미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아주 까다로운 문제도 낼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전체 국어 단원에서 20문제 내는 거야. 이 연결어미 이 자체를 가지고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들어가지 말고 큰 틀에서 대등적 연결어미가 종속적 연결어미가 뭐가 다른지 이것만 이해하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는 결국 뭐로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나 그러나로. 나머지는 전부 뭐다? 종속적 연결어미. 이제 가서 복습할 때는 교재에 있는 예문 한 번 더 보면서 종속적이다 하는 거 한 번 더 확인하면 되고요. 다음, 보조적 연결어미는 뭐와 뭐를 이어주는 거라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그래서 철수도 의자에 앉아 있다 했을 때 본용어는 뭐야? 앉아. 보조용어는 뭐야? 있다. 그럴 때 앉아의 아가 뭐다? 보조적 연결어입니다. 그러면 앉아 있다 할 때 다는 종결어이고, 또 인수도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때 머무르게 되었다 하면 머무르다가 본용어이고 되었다가 보조용어이고, 이럴 때의 개는 보조적 연결어이고. 됐죠? 다음. 이제 종결어미와 연결어미까지 공부를 했고, 또 우리가 가다라는 말로 이런 문장이 있죠. 수업도 안 끝났는데 집에 가는 학생은 나쁘다. 수업도 안 끝났는데 집에 가는 학생은 나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죠? 분명히 이 느는 종결어미는 아니죠. 이렇게 이해됐지? 종결어미 아니죠. 또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도 아니죠. 그럼 뭐냐? 갑자기 뒤에 있는 학생이라는 명사를 집에 가는 이라는 말이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주로 이 가다라는 동사는 서술어로 사용돼야 되는데 서술어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어. 여기서는 관형어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동사나 형사를 원래의 서술어라는 성격이 아니라 관형어처럼 써주거나 명사처럼 써주거나 부사처럼 써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성어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재 봅시다. 먼저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딱 두 가지, 니은과 리을이야. 관형형 전성어미는 니은과 리을. 따라서 동사, 해용사 뒤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면, 동사, 해용사 뒤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면 이는 관형어라고. 관형어. 반드시 뒤에 뭘 꾸며주게 돼? 체언을. 선생님이 체언은 뭐라고 그랬어? 명사, 대명사, 수사를. 즉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 그래서 꾸며주게 한다고. 그럴 때 니은, 리을이, 쉽게 말하면 동사, 해용사의 끝에 오는 어말어미가 니은, 리을로 끝나면 이는 무슨 어미다? 관형형 전성어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끝내다의 어미 뭐가 왔어? 니은이. 또 도서관은 책 읽다의 어미가 뭐 왔어? 는. 이것은 제가 쓰던 연필입니다. 쓰다라는 말에 어미 뭐 왔어? 던. 다음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 하다의 어미 뭐 왔어? 리을이. 결국 는이든 던이든 리을이든 니은 리을로 끝났단 말이야. 동사나 해용사가 니은 리을로 끝나면 이는 뭘 말한다? 관형형 전성어미. 그러면 이것들은 모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문장이 관형어가 되니까 이걸 관형절로 이루어져 있다. 관형어 역할을 하는 문장을 뭐라고 부른다? 관형절. 그래서 결국 관형형 전성어미는 뭘 만든다? 관형절을 만드는 거야. 단 주의할 거, 이 단어들의 품사는 바뀌지 않아. 품사는 바뀌지 않는 거야. 다만 역할만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지 품사는 그대로야. 자, 예를 들어 청소를 끝낸 학급했을 때 끝내다의 품사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동사. 책 읽는 사람들 할 때 읽다는 품사가 뭐야? 동사. 이것은 제가 쓰던 연필입니다. 쓰던의 품사는 그럼 뭐야? 동사.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할 품사는 뭐야? 동사야. 그러나 청소를 끝내네 문장 성분은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관형어. 관형어. 이해돼? 관형절로 이루어진 관형어. 문장 성분은 관형어라고 대답하는 거야. 자, 메모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메모에 품사는 그대로인데 문장 성분만 관형어가 된다. 품사는 그대로인데 문장 성분만 관형어가 돼. 됐죠? 품사는 그대로인데 품사는 그대로 동사 해용사인데 문장 성분만 관형어가 돼. 다음,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는 또 두 개밖에 없어. 미음과 기. 나는 철수의 성격이 원만함을 알았다. 원만하다의 어말어미가 미음이었어. 그래서 마치 명사처럼 쓰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미음을 뭐라고 부른다? 명사형 전성어미. 메모합시다. 명사형 전성어미는 품사는 그대로인데 역할만 뭐야? 명사처럼 역할을 하는 거야. 품사는 그대로인데 역할만 명사처럼 하는 거야. 따라서 나는 철수의 성격이 원만함을 알았다. 여기서 밑줄 친 원만함의 품사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원만함의 품사는 형용사. 원만한다 안 되지? 형용사. 철수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 가기의 품사는 뭐야? 동사. 그러나 밑줄 친 원만함의 문장 성분은 그러면 원만함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해야 돼? 철수의 성격이 원만함. 이게 통째로 뭐야? 목적어라고 말하는 거지. 또 철수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 이때 가기의 문장 성분은 그러면 가기만 보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학교에 가기. 학교에 가기까지가 몽땅 뭐야? 목적어라고 대답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품사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전성어미는 품사는 못 바꿔. 대신 뭐만 바꾸는 거야? 문장 성분만. 알겠죠? 다음. 우리 또 하나 부사형 전성어미. 하나 메모에 디귿하고 부사형 전성어미. 이건 왜 수록을 안 했냐면 이 부사형 전성어미는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거든. 자, 부사형 전성어미는 일단 개 하나밖에 없어.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하나밖에 없어. 아름답다, 아름답게. 예쁘다, 예쁘게. 그래서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할 때 아름답게는 부사어고, 그럴 때 개를 뭐라고 불러? 부사형 전성어미. 예문도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요거 하나만 써.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럴 때 아름답게는 품사는 뭐야? 품사는 형용사고. 당연히 전성어미니까 품사는 못 바꾸지. 품사는 형용사고. 대신 문장 성분은 뭐다? 부사어다. 이해됐죠? 다음. 거기 네모 박스에 주의할 어미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조금 수정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 뭐뭐하게 마련이다라는 말은 뭐뭐하게 마련이다 하고 하면 틀려. 그런데 현재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둘 다 허용하고 있어. 그래서 뭐뭐하게 마련이다 둘 다 맞아. 뭐뭐하게 마련이다 둘 다 맞아. 또 뭐뭐하게끔이라는 말을 뭐뭐하게시리 하면 틀려. 따라서 춥지 않게끔이라고 해야지 춥지 않게시리 하면 안 돼. 또 뭐뭐 하고자 하다를 자꾸 하고저 하다. 이건 여러 번 출제됐죠. 하고자 하다라고 고자라고 어미가 와야지 고저라고 쓰면 안 되겠다. 이건 모음조화만 기억해도 앞에가 고니까 뒤에 뭐야? 자가 와야지. 그래서 당신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틀리지. 구하고자 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구하고자 합니다. 노라고와 느라고의 구별은 노라고라는 어미도 있고 느라고라는 어미도 있는데 이 둘을 각각 서로 바꿔 쓰면 안 된다는 건데, 노라고가 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같은 동사가 온다. 하노라고 한, 가노라고 간, 같은 동사가 와야 돼. 만약에 같은 동사가 오지 않을 때는 느라고를 쓰면 돼. 예를 들어
하느라고 한 것이 틀렸지. 왜? 뒤에 하다 같은 동사가 왔잖아. 그러면 하느라고 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하노라고 한. 지금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야. 거기 X가 쳐있지. 틀린 거야. 올바로 고치면 뭐라고 해야 돼?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노라고를 써야지. 근데 그 아래 예문 봐. 공부하노라고 밤을 새웠다. 공부하노라고가 맞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공부하니 와야 돼. 공부하노라고 한 이런 말이 와야 돼. 근데 뒤에 뭐가 왔어? 밤을 새웠다. 그러므로 앞에는 이유를 말하는 뭐야? 느라고를 써야지.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그래서 노라고와 느라고의 차이점은 노라고 뒤에는 같은 동사가 오고 느라고라는 말은 그 결과가 올 뿐이야. 다음, 뭐뭐 하더라도 라는 말을 뭐뭐 했더라도 뭐뭐 했더라도 이는 모두 잘못된 표현. 즉 뭐뭐 하더라도 라고 써야지. 그가 실수를 했더라도 용서하겠다. 틀렸지. 했더라도 라는 어미는 없다고. 그럼 뭐라고 고쳐야 돼? 그가 실수를 하더라도, 했더라도, 그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가 실수를 했더라도 용서하겠다. 다음, 던지와 든지는 구별해야지. 던지와 든지는 구별해야 돼. 던지는 과거의 회상, 던지는 과거의 회상이고 든지는 선택. 던지는 과거의 회상이고 든지는 선택. 따라서 얼마나 울었든지 눈이 부었다가 아니라 과거에 울었던 걸 떠올린 거니까 뭐야? 얼마나 울었던지라고 써야죠. 또 그 아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라고 해야지. 하던지 틀렸죠. 그래서 던지는 과거의 회상, 든지는 선택. 그러면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 그렇죠? 이해했어요? 선택일 때는 든지. 다음, 리을걸 리을게라는 종결어미를, 리을걸 리을게라는 종결어미를 자꾸만 발음 나는 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건 언제만? 리을까 의문형만. 리을까라는 의문형만 발음 나는 대로 까로 적고 그 외에는 발음이 리을걸 하고 나더라도 걸로 써야 돼. 집에 갈 걸 하고 발음되더라도 쓸 때는 뭘 써야 된다고? 걸, 갈걸. 또 내일 다시 올게 라고 발음은 분명히 깨로 해야 돼. 그러나 쓸 때는 뭐라고? 올게. 그러나 내일 올까? 내일 올까? 의문형일 때는 뭐야? 그대로 까 하고 된소리로 적는다. 메모해. 내일 올까? 하고 이렇게 의문형일 때는 발음 나는 그대로 까 하고 된소리로 적습니다. 다음, 역시 얘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리을 는지라는 어미는 있지만 우리말에 리을 는지라는 어미는 있지만 이걸 발음 나는 대로 리을 는지라고 쓰거나 또는 리을 런지라고 잘못 발음하고 쓰는 건 모두 없다. 그래서 우리말에 리을 는지라는 어미만 있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리을 는지만 있고 발음 나는 대로 리을 른지라고 쓰면 안 되겠다. 또 리을 런지라고 쓰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을 알아줄런지 모르겠다. 우리 평소에 발음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래. 알아줄런지 안 된다 이거야. 뭐야? 줄는지. 발음은 줄는지지. 그러나 쓸 때는 뭐야? 줄는지라고 고쳐야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는지로 해야지. 대신 리을 리을이 만나면 무조건 리을 리을이니까 발음은 리을 리을로 하되, 발음은 리을 리을로 하되 쓸 때는 리을 리을로 쓰면 안 되고 리을 리은으로 써야 된다고. 그렇죠? 철수가 도시락을 가져올런지 모르겠어.
철수가 도시락을 가져올는지 모르겠어.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 우리 평소에 발음을 잘못하니까 그래. 있어요? 런지라는 말은 있지도 않는 말인데 왜 자꾸 이걸 쓰느냐? 우리가 발음을 의식하지 않고 즉 잘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어든 영어든 문법의 첫걸음은 올바른 발음이야. 여러분들 아마 국어 공부하면서 발음에 신경 써본 적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요 모양인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말이고 우리 글인데 실력이 요 모양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은 뭐 뜻만 통하면 되지 뭐. 영어는 스펠링이나 발음 다 신경 쓰면서 우리말은 개무시하는 거야. 그냥 뜻만 통하면 된대. 그리고 참 놀랍게도 막 알아들어. 알겠어요? 잘못 말해도 알아듣고 잘못 써도 알아들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험생으로서, 수험생이 아니라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문서를 만드는데 그렇게 오타가 많고 비문이 많으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공무원 될 사람이 아니고 또 문서를 다룰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대충 그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더 엄격하고 더 까다롭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언어를 올바로 써야 영어도 올바로 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를 바르게 해야 마음가짐도 좀 더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어디 가서 심신수양한다고 별도로 비용 들어가면서 훈련도 하는데 이왕이면 수험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러기에 딱 좋은 과목이 바로 국어, 영어, 한국사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역사의식이 없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계화 시대에 영어 한 작 제대로 표현 못하면서 공무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는 괜히 공통 과목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느을는지라는 말 주의해서, 따라서 내 마음을 알아줄는지라고 쓰고 발음은 줄는지지만 표기는 니을는지로. 다음, 자꾸만 어미에 이 쓸데없이 리을을 넣지 말자는 거야. 또 이 리을는지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무 때나 리을을 붙이는 게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있어. 우리말의 어미에 리을이 들어가는 건 거의 드물어. 리을걸, 리을게, 리을는지 말고는 리을을 쓸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어미 려고가 오는 거고 어미 려야가 오는 거고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야, 뭐뭐 하려는, 뭐뭐 하려니 하고 려고, 려니, 려면, 려는이 오면 되고 거기에 리을을 넣어서 리을려고, 리을려면 이런 말은 없다. 따라서 부탁 하나 하려고 틀렸죠. 뭐라고요? 하려고. 구하려야 구할 수가 틀렸죠. 뭐예요? 구하려야 구할 수가. 철수야, 너 일요일 날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너희 둘 다 안 돼. 알겠어요? 지금 표현이 틀렸어. 뭐 하려고? 또 대답도 뭐야? 공부하려고. 알겠어요? 자, 아니 옳습니다라는 비표준어고 아니 옳시다. 사실은 요새는 안 물어보죠. 왜? 뭐뭐 옳시다라는 말은 거의 여러분들이 안 쓰죠. 어르신들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좀 죽은 언어야. 그래서 대신 뭐뭐 옳습니다가 아니라 뭐뭐 옳시다를. 다음, 뭐뭐 하지만, 뭐뭐 하지만은 이 자리에 자꾸만 쓸데없이 서도를 넣지 말자 이거야. 따라서 어렵게 살지만서도 이런 말은 없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어렵게 살지만 그늘이 없다. 자, 살다라는 말에 어미 뭐뭐 하지만은이 온 거야. 이것이 줄면 뭐가 돼요? 살지만 하고 많이 오죠. 따라서
만과 만은은 같은 말이고, 따라서 뭐뭐 하지만은 하고 뭐뭐 하지만 하고 통째로 어미를 암기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만은 하지만 해야지 하지만서도 없는 말. 다음 뭐뭐 하다마다 라는 말하고 뭐뭐 하고 말고는 복수 표준어. 그래서 둘 다 바꿔 쓸 수 있죠. 얼마나 얼마든지 주고 말고, 얼마든지 주다 말다, 주다 마다, 또 철수가 효자이다 마다 이럴 때 철수가 효자이고 말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뭐뭐 하다 마다, 뭐뭐 하고 말고. 그렇죠? 내가 너의 부탁이라면 기꺼이 들어주고 말고, 들어주다 마다 똑같은 말이라고. 뭐뭐 하고 말고 하다 마다는 복수 표준어. 다음 세요 쉬어요 복수 표준어. 세요 쉬어요 복수 표준어. 그리고 세요 쉬어요는 뭐의 준말이야? 시어요의 준말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요 쉬어요 쉬어요는 모두 함께 쓸 수 있다. 말씀하세요도 맞고 말씀하셔요도 맞고 말씀하시어요도 맞다. 됐죠? 다음 에요 어요는 복수 표준어. 어미 에요 어요는 복수 표준어. 다만 조심할 거, 이 어미 에요 어요는요 딱 두 단어에만 붙어. 딱 두 단어에만. 뭐와 뭐? 이다와 아니다. 그래서 이에요 이어요 그리고 아니에요 아니어요. 다시 한번 에요와 어요는 이다와 아니다에 붙는 거야. 그래서 이다와 아니다에 붙어 이에요 이어요 아니에요 아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예요 여요는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잘 봐. 방금 우리말의 어미 에요와 어요는 어떤 단어에만 붙는다고? 서술격사 이다, 이에요, 이어요. 또 아니다라는 형용사 아니에요, 아니어요. 여기에만 붙는다고 했어 방금. 그지? 자, 그런데 요 서술격사 이다 뒤에 에요, 어요가 왔을 때 봐봐. 이것이 제 책상이에요. 책상하고 명사니까 명사를 서술어로 쓰려면 조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 조사를 뭐라고 불러? 서술격 조사. 그래서 여기 서술격 조사 이다가 온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서술격 조사는 용언처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는 어미 뭐가 온다고? 에요. 또 뭐가 와도 된다고? 어요. 그래서 이어요, 이에요 하고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서술교사 이다 앞에 오는 체언이 받침이 없는 말이 올 때, 받침이, 즉 이것이 제가 심은 나무예요 하고 나무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받침이 없는 말이 오면 그때는 서술교사 이가 이 에요 어요와 만나서 축약된 형태가 온다는 거야. 그때 등장하는 게 뭐야? 이에요가 축약되어서 뭐야? 예요. 이어요가 축약되어서 뭐야? 여요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예요 여요를 쓰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돼? 다시 한번 지금 연락이 설명하고 물어보는데, 자, 우리말에서 예요 여요라는 말을 쓰려면, 예요 여요라는 말을 문장에 쓰려면 앞에 꼭 뭐가 와야 돼?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모음으로 끝나는 말 이러면 안 돼.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다시 한번 우리말에 예요 여요가 오려면, 예요 여요라는 형태를 쓰려면 앞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예요 여요를 쓰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온다?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그냥 모음으로 끝나는 말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니다 뒤에도 아니 예요, 아니 여요 이렇게 잘못된 걸 쓴다고.
알겠어요? 아니다에는 뭐 쓴다고? 에요, 어요. 자, 설명은 했으니까 기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알겠어요? 기억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설명했으니까 잘 복습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즉 용언의 어미의 종류, 특히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용언은 반드시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어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다. 선어말 어미는 무슨 역할을 한다? 높임과 시제를 담당하고, 이제 어말 어미는 그 형태에 따라 그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뭐예요? 종결 어미. 종결 어미는 문장을 끝내는 역할을 한다. 다음 연결 어미. 연결 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거나 본용어과 보조어를 이어준다. 다음 전성 어미. 전성 어미는 잠시 동사 형용사를 명사처럼 쓰거나 관형어처럼 쓰거나 부사어처럼 쓰게 하는 것을 전성어미라고 한다. 그래서 어말어미에는 크게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고, 다시 종결어미에는 5가지, 문장이 끝나는 형태에 따라 평서형 종결어미, 명령형, 의문형, 감탄형,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다. 그리고 연결어미에는 3가지, 뭐가 있다? 대등적 연결어미, 또 종속적 연결어미, 또 보조적 연결어미. 전성어미에 3가지가 있다. 뭐? 관형형 전성어미, 그 다음 명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 부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이 어미에서 몇 가지 주의할 걸 네모 박스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